안녕하십니까. 담덕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박지윤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서 초동 대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이스피싱에 있어서 현금 전달책 분들이 이제 사기 공모나 사기 방조로 기소가 되었을 경우에 혹은 경찰 조사를 받았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초동 대응을 하셔야지만이 형량을 줄이고 최대한 적절한 방어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편에 속하는데요. 특히 현금 전달하시는 분들을 조금 방어하는 그런 변호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예를 들면 은행 CD기에 돈을 넣으러 갔다가 거기서 경찰들한테 체포가 되는 경우, 혹은 실제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돼서 경찰서에 가면은 일단은 굉장히 당황을 하십니다. 그럴 때는 절대로, 당연히 당황을 하시겠지만 불리한 진술을 하셔서는 안 되는데요. 가장 불리한 진술이 내가 이것이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점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런 진술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절대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 사기나 사기 방조에 대해서 도저히 이거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당황을 하시더라도 내가 이것을 알고 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절대 하시지 마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 조사가 끝이 난 다음에는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같은 경우에는 경찰 조사는 반드시 거의 90% 이상, 거의 100% 가까이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불송치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로 송치가 되면 이제 검찰 단계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겠죠. 그때 검사님이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사 내용들을, 그 증거까지 참조를 하셔서 판단을 하실 텐데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증거불충분으로 인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좀 받는 것. 두 번째는 형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구형 있죠. 구형이라는 게 뭐냐면 검사가 형을 이만큼을 판사님 내려주십시오 하고 형을 구하는 것을 구형이라고 하는데요. 그 구형 자체를 좀 낮추는 그 두 가지 트랙으로 방향성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당연히 변호인의 선임일 것이고요.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선임을 하셔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기소유예를 받으시던지, 아니면 구형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사님을 설득을 하는 의견서를 내시던지, 이런 식의 조치가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기소유예 처분이 난다고 하면은 이제 큰 문제가 없죠. 가장 베스트인 것이고, 이제 형이 기소가 돼서 공판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면, 보통 구공판이라고 합니다. 공판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구형에 따라서 판사님이 일단은 형을 이제 선고를 하시게 되는데요. 구형이 보통 5년이다 하면 판사님께서 선고는 한 그 절반 정도로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판사님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변호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초동 대응이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에 있어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 당연히 그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경찰 단계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고요. 검찰 단계에서 검사님을 설득해서 기소유예 혹은 구형을 좀 낮게 받도록 하는,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